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혼은 실패라고, 가정을 지키지 못한 여자라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말을 들으면 고개를 젓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을 끝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 시절에 저는 매일 남편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싸웠다기보다는 참고 눌리고 삼키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남편의 기분부터 살폈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무거우면 그날은 말을 아꼈고, 기침 소리가 거칠면 괜히 부엌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지나갈까? 결혼 초반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불타오르진 않았지만 안정감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고 저는 그게 성실함이라고 믿었습니다. 신혼 초 함께 마트에 가서 카트에 라면을 잔뜩 담고 집에 와서 웃으며 끓여 먹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나중엔 무시와 방관이 될 줄은.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잠은 늘 부족했고, 몸은 항상 무거웠고, 하루 종일 아이들만 보다가 밤이 되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말했습니다. 나 오늘 너무 피곤해. 하지만 제가 피곤하다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 말 한마디에 제 하루는 통째로 부정당했습니다. 처음엔 말했습니다. 나도 좀 도와줘. 오늘은 정말 힘들어.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나도 힘들어. 회사 다녀봐야 알지. 그 말이 반복되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말하면 더 상처받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남은 반찬을 조금 먹고 과자를 하나 더 집어들고 라면 물을 올렸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게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체중계 숫자가 70을 넘겼을 때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애둘 낳았는데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둔해진 얼굴선, 늘어진 옷맵시, 자신감 없는 눈빛. 그때부터 저는 사진 찍는 걸 피했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살이 찌자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관리 좀 해라. 여자가 그러고 다니면 되겠어? 한 번은 외출하려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어. 내가 창피해.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혀 몇 날 며칠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주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던 저를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먹으니까 그 꼴이지.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러자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이제 여자가 아니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내가 없어지겠다.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며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결혼은 나를 살리지 못한다. 그날 밤 이후에도 저는 바로 이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결심하는 데에는 용기보다 포기가 먼저 필요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보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수십 번도 넘게 제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투는 달라지지 않았고 제 마음은 점점 더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 아이들이 잠든 뒤 저는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휴대폰만 보며 말했습니다. 뭘 그만해? 이 결혼. 그제야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비웃듯이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는 더 못 살겠어.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 나 없으면 당장 뭐하고 살 건데? 지금 내 꼴을 봐. 누가 너 같은 여자를 데려가. 그 말은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차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니, 사랑한 적이 있긴 했을까?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남편 몰래 통장을 정리했고 아이들 관련 서류를 챙겼고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해주던 변호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폭력은 없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린 적은 없어요. 그러자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이 폭력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조금씩 주변에 알려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지. 아이들 생각은 안 해? 여자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말들은 남편의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엔 제 고통은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얘기를 꺼낸 이후 남편은 아예 저를 무시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이들 앞에서도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네 엄마 이제 집 나갈 거래. 그 말에 아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에게 이혼을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같이 살지 않게 될 거야. 큰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작은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참을까?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그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너는 이제 여자가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채로 아이들에게 존중받는 엄마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내려다보였다. 조정날 남편은 끝까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재산 이야기에서도 아이 양육 이야기에서도 모든 걸 당연하다는 듯 자기 중심으로 말했습니다. 얘가 뭘 하겠습니까? 집에서 애나 본 사람인데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싸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다. 그게 무서웠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켰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 소리도 남편의 기침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귀를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바닥에 앉아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있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사람들의 시선, 아이를 못 본다는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이혼 후 처음 맞은 아침, 눈을 떴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발소리도 남편의 기침 소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도 평화가 아니라 공포로 느껴졌습니다. 아,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밥, 학교 준비, 집안일.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점점 늦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지 않거나 아니면 과하게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다가 밤이 되면 폭식했습니다. 라면 2개, 과자 1봉지, 냉장고에 남은 반찬까지 먹고 나면 후회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90kg에 가까운 숫자. 그때 처음으로 제 몸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에 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됐을까? 그 말이 실제로 들리지 않아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이혼 전에는 그래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학교에서, 시댁에서, 남편에게서. 하지만 이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휴대폰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봤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혼잣말을 해도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됐습니다. 그날은 정말 사소한 날이었습니다. 장 보러 나갔다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몇 계단 오르지도 않았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그냥 죽을 수도 있겠구나. 무섭다기보다는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계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 삼켰던 감정, 외면했던 나 자신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울다 보니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하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이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앉아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질문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끝내고 싶은 걸까? 대답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작게 생기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날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짐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바꾸자, 복수하자,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만 덜 망가지자,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과자를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 한 병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한층만 올라갔습니다. 멈추지 않았다. 한층을 오르는데 숨이 찼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무너졌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결심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거창한 말을 떠올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꿈도 목표도 미래에 대한 상상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루를 넘기는 게 너무 버거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바꾸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 조금 덜 망가지자, 그 생각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아침 알람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눈이 떠졌습니다. 여전히 몸은 무거웠고 마음도 가라앉아 있었지만 전날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어나 보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가 응원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오직 제 안에서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을 뜨자마자 과자를 찾았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물부터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몸이 깜짝 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아직 느낄 수는 있구나. 그 사소한 감각이 이상하게도 저를 조금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운동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너무 멀었습니다. 헬스장, 요가, PT, 그 어떤 것도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집 앞을 걸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몇 분 걷지도 않았는데 숨이 가빠졌고 땀이 났습니다. 역시 안 되나 보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날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게 그날의 전부였습니다. 그 싸움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응원도 없었고 칭찬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 혼자만 아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몸은 다시 무거워졌고 마음은 쉽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달라질 게 없잖아.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미 없어도 괜찮아. 오늘만 하면 돼. 체중계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올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모든 의욕이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체중계는 집 구석에 밀어두었습니다. 대신 몸의 느낌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양말을 신다가 문득 느꼈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게 조금 덜 힘들다는 걸, 의자에서 일어날 때 숨이 덜 찬다는 걸, 그 사소한 변화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변하는 건가? 몸보다 먼저 마음이 반응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조금 덜 두려워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덜 신경 쓰였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앞을 보고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 말이 어색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폭식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이 되면 먹고 싶었고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던 건 멈출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라면 2개 대신 하나만 끓였고 과자 한 봉지 대신 반 봉지만 먹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패한 날도 많았습니다. 걷지 않은 날, 폭식한 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그럴 때마다 예전 같았으면 스스로를 심하게 몰아붙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찮아. 내일 다시 하면 돼. 가장 큰 변화는 몸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혐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분명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전과는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버텨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뭘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구나.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작게 희망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무렵 저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체중계를 다시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자. 그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체중계 위에 올라가 숫자가 멈추는 걸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숫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줄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게 큰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기쁨보다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 내가 헛짓을 한 건 아니구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체중계에서 내려오며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방향은 맞다. 며칠 뒤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바지를 꺼내 입어봤습니다. 한때 너무 꽉 끼어서 입지 못하던 바지였습니다. 버튼을 잠그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잠겼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얼굴이 눈에 띄게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눈밑이 조금 덜 꺼져 있었고 턱선이 아주 미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울 속 제 눈을 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외출을 늘렸습니다. 마트만 가던 사람이 동네 카페에 들어가고 카페에 들어가던 사람이 공원 벤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앉아 있는 게 더 이상 지옥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계산대에서 앞에 서 있던 여자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운동하세요?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처음엔 제 얘긴 줄도 몰랐습니다. 저요? 하고 묻자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엔 사람의 말이 저를 찌르는 칼이었습니다. 관리 좀 해. 여자가 왜 그래? 하지만 그날 들은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무 조건도 평가도 없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말.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고 현관에 앉아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전과 달랐습니다. 슬픔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나도 다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음식에 대한 집착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배고픔이 아니라 허전함 때문에 먹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전할 땐 차를 마시거나 잠깐 산책을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날씨가 좋았고 사람들이 지나갔고 제가 거기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밝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걸, 작은 변화는 더 큰 변화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걷는 시간이 늘었고 계단을 오르는 층수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숨이 차도 예전만큼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그 말이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진 게 아니라 내가 고개를 들고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예전엔 시선을 피했지만 이제는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었다.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었다. 그 생각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뭘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더 나아갈 수 있다. 몸이 조금 가벼워지자 집 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이 유일한 피난처였지만 이제는 밖이 더 이상 두려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햇볕을 맞으며 걷는 시간이 하루의 일부가 되었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어느 날 문득 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 짧게나마 했던 사무보조일, 아이 낳기 전까지 잠깐 했던 파트타임. 그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기억들이 저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는 실마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의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오랜만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빈 문서를 열어놓고 한참을 커서만 바라봤습니다. 이력서에 쓸 말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설명할 말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육아로 채워진 10수년. 그 시간은 누군가에겐 공백으로 보일 테니까요.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그 문장이 이력서에 어울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적는 순간 가슴 한쪽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내가 살아온 시간이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면접 날 아침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입던 옷들은 너무 컸고 새로 산 옷은 아직 어색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 말을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면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고개를 들고 질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공백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 스스로가 조금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큰 회사도 대단한 직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은 제게 세상과 다시 연결됐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다시 시작하는구나. 출근을 하며 하루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일, 그 사소한 반복이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곤했지만 그 피로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살아서 쓰는 피로였습니다. 직장 사람들은 제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를 이혼한 여자, 살찐 여자,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이 일하는 동료로 대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조금씩 더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이렇게 웃을 수 있었지. 그 웃음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날, 아이들은 제 얼굴을 보자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달라?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조금 건강해졌어.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전 남편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아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예전처럼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마주쳐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무너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그 변화가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에 모든 시험을 끝내주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나를 확인하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전 남편의 이름이 다시 언급됐을 때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을 겁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심장은 뛰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고 손은 떨렸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저 스스로에게도 조금 놀라웠습니다. 만남 날짜가 정해지자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올랐습니다. 너 같은 여자를 누가 데려가? 당신은 이제 여자가 아니야. 그 말들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저를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만남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단점을 먼저 찾았을 텐데 그날은 다른 게 보였습니다. 정리된 어깨선, 조금 또렷해진 눈빛, 그리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자세.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은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아이들 학교 근처 카페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을 때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에 앉아 있어도 된다. 그 생각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그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 시선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맞아? 그 한마디에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나야. 그 짧은 대답이 저에게는 아주 큰 승리였습니다. 그의 말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날이 서 있지 않았고 명령조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나?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는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 앞에서 늘 설명해야 했고 늘 변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습니다. 많이 달라졌네. 그 말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놀람, 낯성, 그리고 아주 약간의 당황.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달라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땐 서로 힘들었잖아.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하지만 그날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는 아니야. 그 말은 차분했고 분명했습니다.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감정을 섞지 않고 사실만 말했습니다. 지금은 각자 잘 지내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아. 그 말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변화의 증거였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화보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잘 지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그뿐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아주 맑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고 숨도 자연스럽게 쉬어졌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완전히 벗어났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울던 나, 참던 나, 작아지던 나. 그 모든 모습이 이제는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잠시 서 있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잘 버텼어. 잘 살아왔어.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히 울렸습니다. 전 남편과의 만남 이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큰 해방감이 몰려온 것도 아니고 통쾌함이 폭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귀에 꽂혀 있던 소음이 꺼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생각 하나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는 늘 증명해야 했습니다. 좋은 아내라는 걸, 참는 사람이란 걸, 엄마로서 부족하지 않다는 걸, 심지어 이혼을 결심한 뒤에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 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그 모든 증명은 저를 더 지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가 있다는 걸, 누군가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그 상태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엔 항상 비교했습니다. 누군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았고, 누군가는 날씬한 몸으로 당당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내 속도로 여기까지 왔다. 그 생각이 모든 비교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 있을 때, 점심시간에 동료와 나누는 사소한 대화 속에서,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조용한 길에서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 지금 괜찮다. 그 말은 예전처럼 스스로를 달래는 말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체중은 꾸준히 줄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 먼저 보이던 혐오와 실망 대신
이제는 중립적인 시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쉬운 선택은 아니지.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내 기준이고 나는 내 기준으로 살고 있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미안함이 먼저였고 죄책감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도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있어. 그 말을 말로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달라졌습니다. 싫은 부탁엔 정중히 거절했고 무리한 일정엔 선을 그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선택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나를 지키는 거야.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어도 나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극적인 인생 역전은 아니었습니다. 돈이 갑자기 생기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끔 예전의 나를 떠올립니다. 울던 나, 참던 나, 작아지던 나. 그 모습이 이제는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잘 버텼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예전엔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함이 먼저였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직 뚜렷하진 않아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결혼한 여자, 이혼한 여자, 살찐 여자, 다이어트 성공한 여자, 그 어떤 이름도 이제는 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저였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 아주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중심에 두고 살자. 누구에게도 선언하지 않았고 다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아주 단단했습니다. 요즘 제 아침은 아주 평범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눈을 뜨고 천천히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창문을 열면 아침 공기가 들어오고 햇빛이 바닥에 내려앉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장면이 이제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아, 나 지금 살아있구나. 솔직히 말하면 제 인생이 드라마처럼 바뀐 건 아닙니다. 큰 돈을 벌게 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저를 부러워하는 위치에 오른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피곤한 날도 있고 짜증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 삶이 이제는 제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매일 싸웠습니다. 남편과 싸웠고 세상과 싸웠고 무엇보다 저 자신과 싸웠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그 질문들은 저를 앞으로 밀어주는 대신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었습니다. 지금은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나를 더 아껴줄까? 체중은 여전히 조금씩 변합니다. 어떤 날은 줄어 있고 어떤 날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에 제 하루를 맡기지 않습니다. 예전엔 숫자가 곧 제 가치였지만 지금은 그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몸은 제가 사는 집이지 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일은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고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일하는 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지만 지금은 함께 웃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제 얼굴을 보며 안심합니다. 그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엄마가 괜찮아졌구나. 가끔 예전의 저를 떠올립니다. 부엌에서 혼자 울던 나, 거울을 피하던 나, 여자가 아니야 라는 말에 부서지던 나, 그 사람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저 너무 오래 참았을 뿐이야. 이 말을 이제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제 인생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도망도 아니었고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었고 저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살을 빼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도 세상의 시선도 모두 변할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살을 빼서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자 몸이 따라온 것이라는 걸.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역전은 종종 누군가를 이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 역전은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뀐 것. 그게 제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힘들면 쉬어갈 줄 압니다. 그게 어른이 된다는 거라면 저는 이제 조금은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매일 싸우며 살고 있다면 누군가의 말에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바꾸는데 거창한 결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과자 대신 물을 마시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그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저는 제 하루를 살아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매일 남편과 싸우던 나, 이혼 후 살을 빼자 인생이 바뀐 이야기. 이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도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